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청취자분께서 제공해 주신 건데요. 바로 태웅 044549-0이라는 기업에 대한 심증 분석입니다. 특히 이 기업의 성장성, 그중에서도 요즘 정말 핫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분야에서의 잠재력을 좀 더 집중해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는 태웅을 주식 투자 관점에서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아시다시피 태웅은 단조 전문 기업이잖아요. 특히 그 풍력 발전 설비 부품 쪽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죠. 근데 오늘은 단순히 풍력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 SMR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포트폴리오로 어떻게 확장해 나가려는지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분석 자료를 토대로 태웅의 현재 주력 사업과 또 미래 성장 동력, 특히 SMR 시장 진출이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먼저 태웅의 현재 주력 사업, 역시 풍력이죠. 자료를 보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용 플랜지 시장에서 네, 맞아요. 거기서 상당한 점유율을 이미 확보했죠. 거의 과점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베스타스, 지멘스, 가메사, GE 버노바 이런 글로벌 탑3 터빈 회사에도 납품하고요. 기술력은 확실한 것 같고. 네, 그 회사들에 납품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2025년 3분기에는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도 예정되어 있다면서요. 그 링 롤링밀 증설. 용량이 50톤에서 100톤으로 늘어난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4분기부터는 생산 능력이 더 커지는 거죠. 상당히 의미 있는 투자라고 봅니다. 바로 그 기반 위에서 SMR 시장 진출을 보고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 SMR이라는 게 태웅이 가진 핵심 역량, 그러니까 그 고강도 정밀 단조 기술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아, 단조 기술이 SMR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SMR의 핵심 부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원자로 압력 용기 같은 거요. 이게 엄청난 압력과 온도를 견뎌야 하거든요. 이걸 그냥 주조 방식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그런 안전성과 내구성이 필요한데 태웅의 단조 기술이 바로 여기서 강점을 발휘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잘하던 그 단조 기술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SMR이라는 새로운 문을 여는 전략이군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연결고리를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보고서에서는 이 SMR 시장 진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보고서를 보면요. 태웅이 이미 캐나다 SMR 프로젝트 수주 같은 걸 통해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그리고 2027년 이때부터 SMR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풍력에 좀 집중되어 있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또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장기적인 그림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근데 당장 2025년 실적은 좀 부진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1분기 실적도 약간 주춤했고요. 이 단기적인 어려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SMR 기대감과는 좀 다른 얘기 같은데요. 아, 네. 그 부분을 정확히 보셨네요. 2025년 실적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예상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링 롤링 밀 증설 투자 있잖아요. 그거 준비하면서 드는 비용 부담이 좀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돼요. 그러니까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셈이죠.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것도 이런 비용 문제랑 원자재 가격 하락 같은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비용 증가는 오히려 미래 성장, 특히 SMR 같은 분야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단기 지표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2026년 이후의 증설 효과랑 SMR 시장 개화가 맞물리면서 나타날 그 장기적인 그림을 봐야 한다. 이런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NH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좀 내리긴 했지만 매수 의견을 유지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도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는 이 증설 효과가 나타나고 또 해상풍력 시장도 회복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SMR 시장 성장에 힘입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장기 성장 스토리의 중심에 SMR이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SMR이라는 기회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보고서에서 언급된 좀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었습니까?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이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보고서에서도 몇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우선 각국의 원재력 정책, 특히 SMR 관련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기존 단조나 풍력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이것도 무시 못하죠. 특히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의 추격, 이거 계속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라서 전방 산업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따라서 SMR이라는 기회를 잘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런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태웅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오늘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태웅은 강력한 풍력 사업 기반과 핵심 단조 기술을 바탕으로 SMR이라는 아주 유망한 미래 성장 동력을 장착하려는 기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보다는 2026년 이후 SMR 시장 개화와 맞물려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분석이 태웅의 현재와 미래, 특히 SMR 성장 잠재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고서에서 태웅의 단조 기술이 에너지 분야 말고도 물류나 의료기기 쪽에도 적용된다고 살짝 언급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고도의 단조 기술이 앞으로 또 어떤 우리가 아직은 예상하지 못한 첨단 산업 분야의 문을 새롭게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